다음은 북촌 사물 인터넷 리빙넷 조성 사례와 서울시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실 서울시청 정보기획 담당관 김성국 주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 사교받은 서울시 정보기획 담당관실의 김성국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우리 박준일 원장님께서 IoT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나 플랫폼이나 관련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개발자 분들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서울의 북촌을 사물인터넷의 어떠한 리빙랩, 현장 실험실 개념으로 조성하는 그 사례와 앞으로의 서울시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가 추진 배경, 그리고 경과, 그 다음에 추진 전략, 그리고 현재 실증 서비스가 12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추진 사례들, 그리고 향후에 서울시에 나아갈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북촌을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북촌은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이제 아주 명소죠. 근데 북촌에 오시는 관광객분들, 그리고 북촌에 거주하시는 이제 거주민분들, 그리고 북촌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이분들 모두 다 불편하세요. 근데 이 100만 명이라는 이 기준 자체도 북촌에 보면 이제 두 개의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정독, 제동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그 통계치 기준이라서 사실 100만 명이 아니라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북촌 사업을 하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죠. 어떤 관광지를 가면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지역인데 용기 있는 자가 먼저 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연달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은 북촌은 한옥 밀집 지역이지만 사실 북촌이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거주 공간인데 이렇게 이제 관광객분들이 문을 활짝활짝 열어 지치세요. 사생활 침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촌 곳곳에는 이러한 조용히 해주세요.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불법 주차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현수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종로구청 쪽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광객은 북촌이 가고 싶어서, 그리고 북촌을 즐기고 싶어서 가시지만 실제적으로 북촌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보시면 이제 그 북촌 이제 관광 안내소 쪽에서 배부하는 자료들인데 이런 이제 4개국어로 된 종이지도, 그리고 한옥 홈페이지, 이게 국한된 정보들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민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증가하니까 생활 불편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제 상권 활성화 미흡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중국 관광객 분들이나 이제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 많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경복궁 옆이나 아니면 일정 그 공간에 대형 버스를 주차해 놓고 잠시 한 30분 정도 둘러보고 오세요 이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를 하시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나치고 그냥 귀찮게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독특한, 그리고 북촌의 특색이 있는 부분을 보러 왔지만 사실 그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부분들. 사실 국내에 있는 관광객분들은 북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인터넷 찾아보고 가시지만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월 달에 사실 전문가 분들을 좀 모셔놓고 자문회의를 좀 해봤습니다. 자문회의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북촌에 IoT 기술을 한번 접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IoT 기술이 되려 그러면 와이파이를 전체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센서, 그다음에 서비스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 대신 민간들하고 민간 기업들하고 관련 스타트업들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큰 방향이 좀 섰고요. 그래서 본질을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근데 이 본질 파헤쳐본 거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한 20분 정도 모여가지고 북촌 일대를 한 바퀴 돌았죠. 북촌 일대를 한 바퀴 돌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뭐 토론을 한 뭐 거의 12시 다 될 때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관광객이 북촌을 많이 방문합니다. 방문객은 많지만 이분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북촌 전체를 하나의 리빙 뮤지엄화 시키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 발전시켜가지고 4월달에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포럼 한번 개최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정보 전략계획, 그러니까 ISP를 한번 용역을 해봤는데, 문제점들, 기존에 나와 있는 북촌의 소음, 쓰레기, 그다음에 불법 주차, 이 3대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백데이터로 있던 자료들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건지 한번 확인 작업을 해봤습니다. 맞더라고요. 맞는데 관점 자체가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이런 북촌의 문제점들을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봤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했을 때 기본 원칙은 이제 인프라를 한번 깔아보고, 인프라를 깔아서 그 위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한번 개발해보는 뭐 그런 북촌을 하나의 현장 실험실 개념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큰 개념을 가지고 스타트업들하고 미팅을 가지기 시작했죠. 일일이 찾아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7월 24일 날 한 25개사가 자발적으로 북촌의 도시 문제 해결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도시 문제를 한번 자기네 기술로, 자기네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로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이제 시연 작업도 하고 관련 내용도 공유를 하고. 제가 이게 좀 미숙하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24일 날 저희가 북촌 개방의 날이 있습니다. 원래 북촌은 1년에 한 번 23, 24, 10월 23, 24일 날 북촌 개방의 날이라고 있는데, 이때 북촌 IoT 서비스에 대한 이제 추진 방향을 좀 시연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각종 아이템들을 다 한번 해봤거든요. 북촌 개방의 날에는 어차피 북촌을 이제 알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IoT 서비스들을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보는. 요거는 이제 저희 뭐 시장님 얼굴은 나오지만은 요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28일 날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요때 잠시만요. 이제 IoT 지능 주간이라고 이제 미래부에서 이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가 뭐 행사를 좀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시연 행사를 좀 진행했었고요. 자, 그럼 서울시의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일단 공공과 민간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민관 협력이라고 하죠. 그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서울시와 그리고 미래부가 손을 잡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요거는 이제 서울시 전체의 이제 IoT 개념도인데,
요거는 뭐 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인프라를 이제 개방을 할 것이며, 그리고 데이터도 개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에서는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서울시는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 외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서울시는 데이터를 이제 개방을 하고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네, 서울시는 미래부하고 공동 협력 사업 중에 하나가 보시면 아까 플랫폼 쪽 말씀하셨는데, 플랫폼은 원 M2M 기반의 메비우스라는 플랫폼이 지금 미래부 쪽에서 지금 구축 작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공통 기반 플랫폼은 서울시에 지금 금년도에 설치가 될 거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그 이웃단 작업들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북촌 전체가 사물 인터넷 리빙랩이 될 거지만 북촌의 주요 거점, 저희가 한 7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7개 거점에 이용자 참여형 리빙랩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 IoT 융합 서비스 이 부분들을 사업화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공모 작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 한 12개 기업이 사업화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현재 열심히 12월 말까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자율 참여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모인 기업들은 저희가 향후에 해외 진출이나 이제 국내에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촌 전역을 저희는 와이파이 존으로 구축할 겁니다. 현재 10월 중에 일부 주요 동선이죠. 북촌에 보면 8경이 있는데 8경 이동 동선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북촌 주요 진입로까지 와이파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플 카운터 CCTV인데 아까 이제 연간 100만 명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게 맞는지 한번 검증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외부에 공개를 하려면, 개방하려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콘텐츠 개발 작업들이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다국어 음성 안내 콘텐츠인데 서울에 보면 북촌에 21개의 공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21개 공방 플러스 이제 북촌 8경 해서 거의 30여 개 정도에 대한 공방에 대한 안내를 지금 컨텐츠를 제작해서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서울시의 개방 플랫폼에 이제 탑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간정보 API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촌에 있는 웬만한 시설물 정보, 주요 명사들 뭐 이런 정보들을 API 형태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에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와이파이 존입니다. 와이파이 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은 서울시의 2호선 라인으로 구축되어 있는 서울시 자가망을 활용해서 구축되는 이제 와이파이 존이고요. 이제 파란색 쪽은 우리가 이제 자가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고, 이제 음영 지역까지 가려 그러면은 직접 매설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동통신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와이파이 존을 좀 더 확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확대되는 부분은 12월까지 북촌 주요 진입로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이제 구축 작업이 있고요. 네, 피플 카운터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4개 지점이 있는데 이 4개 지점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존에 빅데이터 쪽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통화량이 많은 지역들을 4개 지점을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실증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주차 센서, 그리고 클린캡이라고 해서 쓰레기통 뚜껑이죠. 뚜껑에다가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센서에서 이제 인지된 정보, 클린캡이면은 쓰레기통이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 주차 센서면은 그 주차 구역을 점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서울시 DB로 연결짓는 거죠. 결국 뭐 불법 주차면은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 때 보면 저희가 스마트 불편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데 그쪽에 센서가 알아서 자동으로 신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는 종로구청 청소인증과에 통보될 것이며, 그다음 주차 쪽은 종로구청 이제 교통 지도과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제 센서가 신고를 하는 그런 뭐 아마 처음입니다. 이런 사례는.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기반 플랫폼은 저희가 미래부하고 협력해서 표준화 작업에 같이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플랫폼은 아직 영역이 공공에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 겁니다. 연동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콘 기반해서 하는 어떤 관광정보 플랫폼 쪽도 연동을 해볼 예정이고요. 예,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서울시가 돈이 많다 그러면 서울 전역에다가 뭐 비콘을 쫙 다 세팅을 하고 각종 센서를 다 설치를 한 다음에 민간에다가 전부 개방을 하면 아주 좋으시겠죠. 하지만 서울시는 이제 혈세를 가지고 함부로 낭비를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센서들에 대한 센서들이 제대로 저희 서울시 쪽에 적합한지 사전 검증 작업이 필요했고, 이런 센서 부분들도 이제 민간 쪽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제 실증하는 모델 플러스 이런 센서나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실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북촌입니다. 이제 북촌은 한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옥에다가 방제 기능을 한번 해보자. 한옥은 이제 불이 한번 타면 이제 순식간에 인근 지역으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이 부분도 물론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과 협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전력 계측이죠. 집주인이 우리 집에 전기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전기 사용량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무료 안심 알림이라고 있는데 아까 이제 박진원 원장님께서 LPWA라고 이제 그런 그 빅폰보다 약간 더 좀 더 근거리에 좀 더 장거리에 그런 이제 센서 통신 네트워크를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빅폰도 북촌에 설치가 되어 있고 향후에는 서울시도 빅폰 외에 조금 더 장거리로 갈 수 있고 유지 비용이 좀 덜 드는 그런 뭐 네트워크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향후에 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린이 무료 안심 알림이는 서울 제동초등학교 이제 어린이하고 이제 유치원생 83명에게 어떤 센서를 나눠주고 북촌 내에서 통학할 때 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존에 지금 상용화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무료죠. 왜냐하면 비콘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부분은 항상 이제 개발자분들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정사업본부하고 해당 기업에서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나만의 우표 서비스를 북촌에다 한번 해봤었죠. 10월 24일로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새로운 관광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이 부분은 이제 중국 대륙의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위챗.
위챗의 흔들기를 이용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내 타겟으로 한 어떤 서비스죠. 이런 부분들도 뭐 핵심적으로 좀 연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말에 SK 플래닛이죠. 플래닛과 협약을 체결해서 북촌에 이제 센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SKP가 가지고 있는 실업 서비스, 거기에 이제 북촌 관광 가이드 서비스를 좀 접목을 이제 한 상황이죠. 그리고 옆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띠라는 어떤 팔찌 형태인데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북촌에는. 그게 바로 팔찌가 열쇠가 되고 팔찌가 관광 쿠폰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센서 하나로 뭐 서울 전역을 향후에는 돌아다니면서 이게 쿠폰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종이 책자와 뭐 VR 기술을 좀 접목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 미러, 디지털 사이니지 개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IoT 그 심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것도 외국인 대상이죠. 북촌은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요. 요거는 이제 많이 아시죠? 스마트 쓰레기통. 거의 저희가 지금 북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백화점식 아닙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서울시는 판을 깔았습니다. 판을 깔았더니 판을 깔고 뭐 네트워크나 컨텐츠를 조금 열심히 좀 제공을 했더니 스타트업 분들이 마구막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아이디어를 막 내시고 서비스를 막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례를 만들어야지 이분들이 자기들이 어디 나가서 영업을 하실 때나 이럴 때나 우리 북촌에 가면 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뭐 이런 주차 문제도 그렇지만 서울시의 도시 문제들,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될 거고요. 모델이 있어야 될 거고, 서울시가 내년도에 전체 뭐 확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서로의 요구사항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부촌 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는 그 보안 플랫폼까지, 보안 쪽 영역까지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IoT 보안이 아직 뭐 표준화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좀 건너뛰어야겠네요. 어떤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한옥에 이제 아까 스마트 홈처럼 이렇게 접목해보는 부분. 그 다음에 보일러를 한번 IoT로 해결해보자. 공공한옥에. 네, 그리고 아까 리빙랩 쪽이 있는데, 리빙랩은 사실 뭐 이용자 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이용자와 개발자가 같이 모여서 이거 서비스가 어떤지, 괜찮으면 더 발전이 될 거고, 안 괜찮으면 시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개발자분들은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개선 작업이 일어날 거고, 그럼 그게 점점 현장에서 숙성이 되고 나면 이건 아주 완벽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 현장에서 북촌 내에서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아주 어렵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네, 저희가 북촌에 이런 지점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일부 공간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서울시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기관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IoT 기술을 활용해서 서울 시민들의 도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사물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 서울이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북촌 외에, 북촌은 더욱 발전시킬 거고, 서울 전역에 뭐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주요 관광 콘텐츠들을 더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범지역도 주거 밀집지역 대상으로 확대할 거고, 이제 플랫폼은 조금 더 방향을 마련해서 고도화할 거고요. 앞으로의 서울시는 계속 협력입니다. 지금 한번 방향이 굳혀졌기 때문에 금년도로 끝난다 그러면 더 이상 민간기업에서 믿어주시지 않으시겠죠. 기존 SI 발주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그래서 앞으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렇게 숙성된 서비스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을 해외에다가 좀 더 진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큐베이션 센터가 될 거고, 인큐베이션 센터는 장소를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뒤 나오겠지만 빅데이터 플랫폼과 빅데이터 캠퍼스와 연동을 시켜서 데이터의 연결고리까지 좀 이어가게 될 거고, 여기에 금년도 이제 11월 초에 또 인텔 코리아랑 또 협약을 체결해서 이쪽에다가 어떤 뭐 장비들 그리고 기술들을 같이 협력해 주기로 하신 사항이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서울시는 6회 연속 전자정부 1등입니다. 하지만 그냥 전자정부입니다. 기존 이제 웹 방식이 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모바일 방식이나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게 계속 좀 보완 발전할 건데, 하지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위고라는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가 있습니다. 한 95개 도시 회원이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컨퍼런스나 회의나 그 관련할 때 같이 부스도 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할 때 홍보 자료도 같이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 코스믹이라는 이제 단체 그 협동조합이죠. 이쪽과도 같이 해외 진출할 때 협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이상 이제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북촌을 계속 브랜드화할 겁니다. 서울시의 북촌이 세계에서 가장 잘 IoT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스타트업 분들이 지금 북촌에 한번 둘러보시고 같이 저희랑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잠시 저기 한 분이 질문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데이터 종류. 네, 요거는 현재는 북촌에 보면 각 관광객분들이 현장이다 보니까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뭐 가정집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게 불편합니다. 그런 내용이 많았었고, 그럼 화장실 정보, 그 다음에 맛집 정보, 그 다음에 북촌의 주요 뭐 명소들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API를 한 360여 종류죠. 그 안에 각종 리스트는 더 세부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오픈을 한 상태죠. 되셨습니까? 지금 사업비 예산금은 2015년도는 공개됐다시피 1698, 그러니까 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2016년도는 의회의 의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이나 아마 그쯤 되면 마무리되겠죠. 그때까지 잠시만 관심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스코 코리아의 임강빈 이사님의 글로벌 IT 동향 및 유즈 케이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